먼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오늘 검찰 중견 간부들 재판관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이자들 또 입에 개 거품을 물어가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멍멍이 개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대통령도 헌법이 부여한 법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거의 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들만 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야박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급하다 보니까 막말로 쥐도 고양이 앞에서 막 간다고 하면은 대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연일 죽음, 암살에 대해서 발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팔푼이 지사라는 박지원이가 나도 암살 제보를 받았다. 아니 나이 먹고 나이값도 못하면서 이렇게 푼수기를 떨고 있으니까 아니 암살 배후설 얘기가 나오니까 박지원이를 누가 암살을 시켜서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누가 박지원이를 암살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지라시도 못한 그런 제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치 테러라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무리 찌라시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가짜까지 등장을 시켜야 하나 딱하다.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멍멍이 개판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지원, 박지원을 정치 구단, 유머도 있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예리하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언론들과 기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언론과 기자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정통을 지키고 있는 언론과 기자가 아니고 그 앞에는 반드시 어용, 사이비 이 말을 붙여야 통할 수 있는 그런 언론과 기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처럼 가짜를 일삼는 그런 보도 언론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생각 있는 언론과 기자들 어느 누구도 박지원을 상대로 해서 정치 구단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박지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지원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는 박지원에게 정치 구단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어영과 사이비 언론들이 이 말을 쓰고 있죠. 서론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저께지요. 이재명 암살 제보에 박지원 자신도 나도 암살 제보를 받았다. 너도 주의해라. 이런 썰렁 개그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박지원이를 암살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저는 근본적으로 신빙성도 떨어지고 찌라시보다도 못한 가짜를 가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비난 조롱하는 것은 늘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종교를 갖고 말 장난을 하면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재작년 정청래의 망언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 경내도 들어가지 않는데 국립공원 끼고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나?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말해서 불교계를 완전 뒤집어 놓고 정청래가 손이 발이 되도록 가서 빌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비난과 비아냥 입 잘못 놀려가지고 얼마나 불교계를 자극시켰습니까? 박지원이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것을 갖고 비꼬우면서 아주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랜 구치소 생활 속에 52일 만에 관저로 들어와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아니 그 안에서 생활이 편하고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록 내가 자유함을 잃고 불편했지만은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아픈 생활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웠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얘기죠. 높은 자리에 있다가 평생 그런 자유를 잃어버는 후속된 생활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그런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심정을 담담하게 전했을 뿐인데 아니 그것을 꼬집고 비틀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인간입니까? 아주 고약한 말이죠. 자신이 감방을 자기 안방 드나들듯 했던 사람이 박지원인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지원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개신교가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그분은 윤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성경 자체를 잘못하면은 왜곡이 모독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읽을 사람이 읽어야 한다. 자신도 여러 차례 감방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도 그때에 읽어봤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입에 침도 바라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박지원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관저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더욱 혼란이 온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그야말로 선동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답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메시지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저도 감옥에서 살아봤지만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읽을 사람이 읽어야 한다. 읽고 나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공자님 같은 말씀을 했는데 박지원 씨, 당신 감방에 한 번 가봤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경책을 붙들고 읽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나이에 좀 나이살 먹은 행동을 보여야 하지, 철없이 푼숙히 어린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도 읽은 사람에게 가증스러운 그런 말,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이 성경을 제대로 그 감방에서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성경을 읽어야 할 사람이 따로 정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성경을 최고의 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도 읽어야 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나라 위에서 일한다고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다닐까? 우리 언론들은 이런 가증 떨고 위선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자에게 쓴소리할 줄 모릅니까? 어용과 사입이 언론들만이 이 사회에 판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도 엉뚱한 발언을 해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원 이자도 이재명 못지않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목처럼 범죄 심리 교수나 정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제목은 아뿔싸 민주당 어쩌나, 이 지경 이 꼴이 났나, 이런 제목으로 1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